왜 해외를 나가게 되면 제가 주로 가는 곳이 일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위스키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를 많이 하고 또 면세점 위스키 같은 것도 리뷰를 가끔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산토리 위스키라던가 니카 위스키라던가 이런 쪽을 주로 다뤄봤는데요. 오늘 다뤄볼 위스키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사쿠라오입니다. 사쿠라오 증류소는 히로시마에 있는 증류소고요. 우리가 충청도, 경상도 나누듯이 일본도 히로시마를 포함한 그 근처 지역을 이 나라의 가운데쯤에 있다 해가지고 즈고쿠 지방, 중국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히로시마의 하스카이치라는 동네에 즈고쿠 주조라는 회사가 1918년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위스키 면허를 1920년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야마자키 증류소가 1923년에 위스키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되고요. 걔네보다 면허 취득이 더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곳이 야마자키처럼 뭐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위스키를 만들어 온 거는 아니에요. 그냥 면허가 있으니까 일단 따기는 했는데 바로 위스키를 만들지는 못했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사케나 쇼추 같은 전통 일본 주류를 만들던 회사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스키는 장롱 면허로 계속 두었다가 1950년대쯤에 위스키랑 하이볼이 조금 살짝 붐이 일었었죠. 그때 우리 면허 땄었잖아 하고는 1958년에 몇 가지 저등급 위스키, 그러니까 주정이 섞인 위스키를 제조를 하다가 1989년에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 후로는 증류를 못했었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때쯤에 일본에서 특급 위스키 규정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주정을 섞지 않은 100%짜리 위스키를 생산하지 않으면 위스키로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중단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당장 위스키를 제대로 증류를 하고 숙성하고 그 재고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위스키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위스키에 살짝 인기가 높아졌었던 2010년쯤 언저리쯤부터 아마 계획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본격적으로 위스키 증류 시설을 만들더니 12월에 완공. 즈고쿠주조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2018년 1월부터 가동을 해서 증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 회사명을 이 증류소가 있는 지역인 사쿠라오에서 따와서 현재 사쿠라오 브러리 앤 디스틸러리로 바꾸게 됩니다. 이 증류소가 재밌는 게 이 사쿠라오랑 토고우치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브랜드를 동시에 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쿠라오는 히로시마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숙성되는 그런 숙성고 증류소 그쪽이고, 약간 피트도 들어있는 싱글 몰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매우 약간 스코틀랜드 바닷가에 위치한 위스키, 그런 톤을 지향해서 만든다고 해요. 약간 일본의 하이볼 같은 걸 타게 돼도 어울리는 깔끔하고 드라이한 일본 스타일, 그거랑 스모키한 유럽 스타일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토고우치는 좀 기묘한 위스키예요. 숙성 장소가 일단 되게 독특합니다. 히로시마의 아키오타의 옛 철도 터널을 그대로 숙성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 토고우치라는 게 그 근처 역 이름이에요. 그 터널이 연평균 14도, 습도 80%에서 90% 정도로 습도도 높고 매우 일정한 환경이 유지되는 천연 지하 셀러 같은 공간인데,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여름과 겨울에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숙성하는 장소를 정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아시아권에서 이런 안정적인 숙성 환경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어쨌든 토고우치는 오늘 마실 건 아니니까 다시 넣어두고, 히스토리는 이쯤 하고, 이 꺼낸 위스키는 코어 라인업, 그러니까 정규 라인업은 아니고요. 공항 면세점 한정 싱글 캐스크입니다. 공항 면세점 한정 싱글 캐스크 어렵죠? 그게 뭐냐면 그 특정 공항에서 이 증류소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증류소의 캐스크 한 개를 아예 통째로 골라가지고 저거 통을 내가 살 테니까 우리 로고 박아서 팔게 병인까지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튜브 센트리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중부 국제공항 버전이고요. 이거는 센트리아 공항 개항 20주년 기념 콜라보 버전입니다. 얘는 보르도 레드와인 캐스크 4년 숙성, 캐스크 넘버는 7157번입니다. 요 옆에는 킥스 간사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간사이 국제공항 버전이고요. 얘는 럼 캐스크 피니쉬 버전이고, 얘도 숙성은 4년 정도, 캐스크 넘버는 7460번입니다. 거의
각 바틀당 100몇 개? 얘는 100몇 개밖에 안 나왔고요. 얘는 와인 캐스크가 조금 더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따라 볼게요. 헐, 스크류입니다. 와, 스크류라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일단 보시다시피 색 차이가 많이 나죠. 확실히 보르도 레드와인 캐스크 쪽이 좀 더 약간 낙엽 색깔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이쪽은 되게 신선한 골드, 약간 밝다면 밝은 느낌이네요. 자, 우선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우선 센트레아 먼저. 얘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생나무? 그러니까 우드 스파이스는 우드 스파이스인데 이게 구워서 나와 있는 그런 넛맥이나 그런 쪽으로의 우드 스파이스보다는 조금 더 생나무에 가까운 그쪽의 우드 스파이스. 동시에 와인 캐스크스러운 그런 산미라던가 건포도라던가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좀 더 무화과 같은 그런 쪽의 풍미가 들어 있습니다. 진한데 무턱대고 달지는 않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다음은 간사이 럼 캐스크. 와, 얘는 럼이네요. 럼. 우리가 생각하는 럼 생각하면 나오는 그런 에스테르의 펑키한 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렸지? 약간 그 기원이 생각나는 뽕따스러운 그런 냄새도 좀 있고요. 매우 장난을 잘 쳐놓은 것 같은 시원한 민트? 그러면서 소다, 잼, 껌? 뭐 이런 느낌? 끈적끈적합니다. 기원이 생각나는 럼펑키가 조금 날아가고 나니까 조금 위스키스러워졌어요. 그래도 역시 얘가 알코올이 엄청 올라오는구나. 도수가 센트레아 버전이 61도고요. 간사이가 65도입니다. 살벌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낮은 센트레아 팔레트 한번. 근데 진짜 얘는 조금 뒀다가 냄새를 더 맡으니까 약간 간장 같은 냄새도 살짝 올라와요. 팔레트. 와인캐다. 와, 진짜 이게 와인캐지. 와인과 위스키의 그 중간 지점의 맛이 나는데요. 정말 재밌네요. 붉은색의 과일이 막 레드 카펫을 깐 것 같이 부드러운 느낌. 도수가 61도인데 61도 같은 느낌보다는 좀 더 그 벨벳 레드 같은 느낌의 그런 뉘앙스가 엄청 강합니다. 레드 카펫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근데 그 옆으로 약간 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 풀이 이렇게 예쁘게 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조경 풀 같은. 연말 시상식장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붉은 과일이 진짜 내 앞에 밑으로 쫙 깔려가지고 레드 카펫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강력한 나무, 아까 말했던 생나무 같은 느낌이 약간 우드 데크 같은 그런 느낌도 같이 만들어주고요. 내가 나무로 되어 있는 계단을 오르는데 거기에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고급진 맛이 납니다. 약간의 그 사쿠라우 자체 특징인 약간의 피트, 그것 때문에 질감은 되게 부드럽다가도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는 순간 얘가 되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살짝 보르도스러운 탄닌 맛이 나요. 혀가 지금 되게 떫습니다. 이게 단순히 61도의 도수에서 오는 건지 보르도 와인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떫은 느낌이 확 오게 되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 되게 강력한 보르도 와인을 주정 강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하지만 아까 말했던 장향 같은 것도 좀 남아 있고요. 엄청 괜찮은데? 다음으로 다시 간사이 65도짜리. 이거 냄새는 약간 그 화이트 우드 계통 쪽으로 좀 더 갔어요. 그 사이에. 고도수에서 오는 타격감 확실하게 있고요. 럼 캐스크 같은 거는 밑에서 에스테르가 계속 깔려주는데 동시에 같이 유산취도 조금 나고요. 아니, 왜 얘를 먹으면서 야마자키 스모키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와인캐를 썼을 때보다는 좀 더 펑키한 거가 있다 보니까 피트가 안 죽어서 피트감이 더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데 달면서 되게 찌르는 단맛, 불타는 단맛,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도수 때문에 불타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불타는 느낌의 사이사이에 그 스모키가 같이 들어오면서 되게 좋은 럼캐스크를 제대로 썼다. 느낌 괜찮습니다. 펑키하네. 펑키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센트레아로 와서 향에서의 장내는 또다시 빠졌고요. 피니쉬에서는 되게 많이 오랫동안 묵은 나무 쩐내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거를 어떤 분들은 장향이 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묵은 나무 냄새 같은 게 있어서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니시 쪽에서 나는 그 나무 냄새는. 하지만 저는 약간 이게 오히려 오래 묵은 나무를 쓴 거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약간 장향이 난다고 하는 분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얘는 단맛이 팔레트에서 피크를 치다가 피니쉬에서는 싹 떨어지면서 탄닌감을 싹 주면서 넓고 강한 바디감으로 사라져요. 페이드 아웃이 깁니다. 되게 피니쉬가 엄청 길어요. 떫은 맛이 나는 그런 탄닌감 사이사이로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오래된 우드의 느낌, 우드 오일 이런 느낌이 계속 길게 이어지네요. 다시 간사이. 얘는 도수 상관없이 65도라고 하는데 도수 상관없이 되게 시원하면서 불타는 느낌? 뭐라고 해야 돼? 그게 애매하다. 시원한데 불탄다는 게 애매하긴 한데 약간 민트로 되어 있는 뭔가를 마신 것처럼 입에서는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요. 하지만 도수로는 불이 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상반성을 갖고 있는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물을 넣어가지고 미즈와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미즈와리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센테리아부터. 얘는 확 시네요. 신맛이 확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까 레드 벨벳이 깔려있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과일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그 빨간색의 느낌보다는 이제는 좀 주황색의 느낌, 묵은 나무의 그런 쩐내 같은 거는 사실 그대로 좀 있네요. 얘는 미즈와리보다는 이 신맛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되니까 저는 하이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빨갛고 그런 과일에서 약간 주황색의 복숭아나 살구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얘는 물 타지 않는 게 낫지 않았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탄닌감도 어느 정도 계속 남아있고 마시기는 훨씬 좋아지네요. 마시기는 훨씬 좋아지는데 원래 갖고 있었던 포텐셜은 원래 갖고 있었던 대로 마시는 게 얘는 차라리 좀 더 낫지 않나? 아니면 굳이 타 마신다면 하이볼. 조금 아쉽게 됐고요. 다음으로 간사이 럼캐스크죠. 와, 얘 뭐야? 얘는 물을 타고 나니까 갑자기 열대 과일이 지금 막 터져 나옵니다. 파파야라든가 코코넛이라든가 파인애플 이런 게 막 터져 나오는데, 그 파인애플의 신맛, 약간 찌르는 듯한 그런 신맛도 살짝 있고요. 거기에 그 파파야라든가 망고 이런 열대 과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맛이 무겁게 밑에 깔려주는 그런 단맛,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코코넛이 갖고 있는 달까 말까 약간 탱글탱글한 그런 식감이 괜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둘 다 물을 타고 나니까 그런 스모키, 그러니까 원래 스피릿이 갖고 있었던 그런 스모키 부분이 좀 약화가 되면서 마시기도 훨씬 좋아지고, 특히 이 럼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더 달아요. 엄청 달아졌네요. 얘는 하이볼로 타도 미즈와리를 해도 충분히 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센트레아 가격이 17,000엔, 간사이 가격이 25,000엔. 이거 그래요. 좀 면세점 가격이거든요. 그냥 아무리 회사가 100년이 넘었다고 해도 위스키만으로 치면 2018년부터 했으니까 사실상 신생이거든요. 신생 증류소에 4년 숙성 2병에 40만원?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거 싱글 캐스크라고 보기보다 그냥 독립병입한 바틀이다 라고 보게 되면 증류소 원액도 나름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의 드라이한 맛과 유럽의 스모키한 맛을 같이 어우려서 거기에 히로시마 바다의 그런 짠내가 나는 그런 원액이고 싶다. 잘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고 각각 캐스크를 써서 내고 싶은 그런 맛. 예를 들면은 센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 레드와인 캐스크. 보르도 레드와인 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와인 자체가 갖고 있는 산미, 붉은 과일로서 낼 수 있는 그런 풍미, 그리고 보르도스러운 그런 탄닌감과 묵직함,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살아있고 느껴지느냐. 얘는 잘 살아있어요. 잘 느껴집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럼캐스크. 럼캐스크인데 럼풀 숙성은 아니고 피니시지만 어쨌든 럼이 갖고 있는 그런 달다구리한 맛, 그거랑 에스테르가 갖고 있는 그런 펑키한 맛, 열대 과일 맛, 이런 부분 완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스크의 특징도 잘 살리고 스피릿의 특징도 잘 살려있는 캐스크가 나왔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둘 다 그래요. 17,000, 25,000
합격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딱 그 가격에 값어치를 한다는 거지 그 값어치 이상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값어치 이상이면 차라리 다른 술을 먹지. 근데 잘 고른 것 같아요. 그 각각의 캐스크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값어치를 하는 정도 수준에 있는 거를 잘 셀렉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쿠라오의 공항 한정판 위스키 두 가지를 마셔봤는데요. 이 위스키들이 아직 공항 면세점에 남아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이 보고 계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쿠라오라고 하는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싱글 캐스크가 가져야 되는 매력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